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회화와 선발 또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화가 뭐냐? 이제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함께 지내는 거, 생활하는 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사회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은 학습 목표를 간략하게 보면 사회의 개념 이해, 국가별 선발 과정 이해, 시험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화 선발에서 사회화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인류학자들은 문화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테일러가 문화의定義를 어떻게 내리냐 하면 문화란 사회의 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믿음, 예술, 법률, 도덕, 기타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많이 이제 학자는 수없이 많이 이제 정의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정의인데 학교는 어떤 기능을 하냐? 사회화 기능을 하는데 사회적 유산이나 전통을 학생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발입니다. 선발. 랄프 트우너라는 학자가 선발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후원형이다. 후원형은 뭐냐? 어릴 적부터 재능 있는 자를 조기 선발해서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국가나 사회 성장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라. 이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영국을 들고 있습니다. 영국을. 근데 경쟁형도 있습니다. 경쟁형. 경쟁형은 뭐냐? 개인의 능력을 대학교육을, 고등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냥 치열한 경쟁 과정을 거치도록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육, 고등교육을 거친 다음에 사회에서 선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그 나라를 미국을 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1960년에. 그러다가 17년이 지난 다음에 77년에 호프라는 학자가 조금 변형시켜서 다르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가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사람들을 뽑냐. 그래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선발. 그 첫 번째 요인이 뭐냐? 선발 형식이다. 선발 형식이 중앙 집권화와 표준화가 강한 나라가 있고 중간쯤 되는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걸 이제 프랑스, 강한 나라는 프랑스, 스웨덴, 구소련 이런 나라들은 중앙 집권이나 표준화가 강하고 중간쯤 되는 나라들은 이제 요즘 통일됐습니다만 서독, 호주, 영국 이런 나라들은 중간쯤 되고 미국과 캐나다는 매우 약하더라는 겁니다. 중앙 집권이. 그 다음에 선발 시기를 보니 조기 선발과 만기 선발 혼합 형태로 구분이 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 서독은 조기 선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만기 선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적절하게 믹싱해서 중간쯤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호주나 구소련 이런 나라들은 혼합해서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선발 시기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발 대상을 보니 특별한 자질 중심의 선발과 보편주의적 선발로 구분을 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특별한 자질 중심 선발이면 그게 이제 정예주의라는 거죠. 정예주의. 정예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서독 프랑스, 영국을 떨고 있습니다. 정예 능력 있는 사람들을 빨리 뽑아서 역량을 크게 키워서 사회 성장 발달에 기여해라. 이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는 거고, 대중평등주의 시스템을 가진 나라를 보니 미국, 호주, 스웨덴, 구소련 이런 나라들이 이제 대중평등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발 기준을 보니 집산주의와 개인주의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집산주의, 집단 생산주의 개념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 프랑스, 서독, 스웨덴, 구소련 이런 나라들이 이제 집산주의 특성이 강하고, 미국, 호주, 캐나다는 개인주의적 특성이 매우 강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호프가 설명하는 방식을 보니 한 나라의 모든 정치 제도는 특정 한 가지 이념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 단순하게 한 가지로 그 사회가, 국가가 어떻게 성장을 하겠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험. 우리나라도 과거에 왼쪽에 보시면 조선시대에 과거 제도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험을 봤죠. 요즘 오른쪽에 요즘 아직도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방식이 이런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죠. 시험 제도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직도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험의 기능을 보통 어떻게 보냐 하면 정기적 행사고, 학교가 하는 정기적 행사고, 특정 사회가 가진 지식과 가치관을 알아보는 공식적인 절차고, 사회적 선발의 핵심 기제고, 교육이 시험에 당하는 부작용이 또 있고, 시험 내용은 그 사회의 공식적인 지식이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험의 기능입니다. 근데 시험의 교육적인 기능을 몽고메리라는 학자가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격을 부여해준다. 졸업장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경쟁을 촉진시켜줍니다. 경쟁 촉진. 그 다음에 선발할 때 대부분 시험을 보죠. 우리가 시험, 선발. 그 다음에 목표와 유인. 내가 몇 점 맞았으니까 또 다음 시험에는 뭐 90점 맞아야겠다, 100점 맞아야겠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뭐 어느 정도 선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시험의 결과 때문에 유인체제가 많이 작용을 하죠. 결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을 결정하고, 학생들이 모르면 이건 너무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쉽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학업 성취 확인과 미래 학습 예언을 한다. 이렇게 이제 시험의 6가지 기능을 몽고메리가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뭐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학교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각 단계별로 이수해야 될 체제 학습 수준도 가르쳐주고, 교수의 개별적 평가가 범할 수 있는 편견에서 탈피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시험의 역기능, 암기 위주의 검사가 아니냐. 그래서 뭐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이 많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일부분만 다룬다. 선택 교수 학습을 부추기고, 시험 기간에 흔히 우리가 날밤 샌다 그러죠. 집중적으로 하는 정상적 학습 습관을 형성시키지 못한다는 거 문제. 그 다음에 시험 결과로 인해서 뭐 좀 부작용이 많이 있죠. 컨닝한다든가 뭐 등등.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수 방법에 대한 변화를 가로막는다.
학교에서 아무리 요즘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아무리 토론 수업 열린 교육을 해도 학원 가서 성적 올리는 방식 중심의 교육을 하면 다 이제 도라미 타불 뭐 이런 얘기까지 뭐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시험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시험의 사회적 선발, 사회 통제. 사회 통제를 어떻게 하냐, 시험이 안 나오면 공부를 안 하니까 관심도 없고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통제예요. 그 다음에 문화의 형성과 변화, 우리는 학원 문화, 뭐 세계로 전파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지식의 공식화와 위계화. 시험에 한번 나온 지식은 그 사회에서 공식적 지식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사회 질서의 정당화와 재생산 기능을 시험 하나가 수행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시험의 사회적 기능으로 봅니다. 자, 시험에 지친 학생들, 여러분들이 대부분 한두 번쯤 이런 과정을 다 겪어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프랑스 인류학자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학자가 주장을 한 게 있는데, 자신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대학 교육까지 일관되게 배운 게 하나의 사고방식, 즉 상반되는 두 개의 이론 또는 주장을 대비시켜 파악을 하고 제3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게 시험이다. 자기는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암기 위주에 치우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통한 선발 과정이 변화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에서 최근에는 일본까지도 확실하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글쓰기,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이제 다면 평가 중심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암기 위주로 하는데 다면 평가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도 조금씩 바뀌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도 현실에서 보면 별로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할 정도로 아직은 암기 위주의 경향이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험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누가 제시를 하느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고, 불가능하다,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불가능한 거 어떻게 해결해서 가능성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평가, 시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뭐 사회학 과정이나 국가 선발, 시험의 기능, 시험이 나가야 될 방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능이론의 범주가 끝나고 갈등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기능이론의 어떤 범주에서 벗어나서 기능이론을 비판하면서 나타나는 게 갈등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